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장에 있어서 의미를 좀 담을 수 있을지 싶네요.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계속 반도체 쪽에 있어서 이 수페타시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단하다를 느끼고 있습니다. 연신 외치게 됩니다. 역시 물려도 반도체다라는 얘기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네요. 그래서 내일장에도 반도체는 괜찮을까? 오늘 외국인 유입이 반도체 쪽도 있어 보이는데 점검받고 싶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죠. 이렇게 보면 반도체만 보게 되면 돈 벌기 참 쉬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도 시장이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역사적 최고치죠. 1420이 4220을 넘는 네. 그런 거를 넘어갈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반도체잖아요. 거기서 하락하는 것도 반도체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실적이 떨어져서 하락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이제 인하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또 이 AI 버블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외국인이 이제 많이 팔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급반락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와중에도 미국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반도체 실적이 나빠질 수 없는 거는 다 투자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반도체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제 DDR 가격, 이 DRAM 가격 같은 경우가 DDR4나 DDR5 가격이 지금 연초보다 10배 가량 올랐고 지금 또 오전에 나온 얘기가 50% 더 올려도 이제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 그 가격을 내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 반도체 자체에 대한 이 의심은 좀 줄여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스페타시스나 이제 아랫단으로 내려와서 완성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 기판으로 내려와도 실적이 이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지금 다음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AI 버블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변하는 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는 예상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관심 있게 더 보실까요? 추가 시세 후보군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기판하는데 네네. 대덕전자는 실적이 또 확실화된 그렇죠. 기판주잖아요. 예, 실적이 확실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스페타시스하고 그렇죠. 대덕전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스페타시스가 너무 올라갔고 대덕전자를 가져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AI 가속기하고 비메모리 기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아무래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가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메모리 부분에서는 DDR5 같은 고성능 메모리 기판 관련된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DDR5나 메모리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아랫단으로도 계속 전염이 될 수 있다, 이전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기존 주력 사업인 PCB 기판 외에 멀티레이어죠, MBL, MBL에서도 사업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이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AI나 전장 그리고 5G 부분에서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만큼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덕전자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과 성장 두 개를 다 동시에 안고 갈 수 있을지요. 관심 종목으로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양대 시장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오른 자리 4,094선입니다. 사실 오늘 시가를 회복한 해 만에 엄청난 공방이 있었죠. 코스닥도 900선은 잘 지켜주고 있는 선입니다. 자, 시총 상단주를 보시면요. 현대차를 제외하고 1위부터 4위까지 플러스권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 들어오는데 전기전자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또 크게 밀리면서 끝났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투심이 살아나면서 특히나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지수 오늘 강세로 마감됐는데요. 코스피 지수 2% 가까이 올라가면서 4,089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 지난 금요일에 900선이 이탈되면서 끝났는데 오늘 902선으로 다시 900선에 안착하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관하다가 오늘 다시 또 반도체 쪽으로 크게 들어왔습니다. 4,600억 원 넘게 거래소에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기관도 500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5천억 원 가까이 파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37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과 개인들은 사는 모습 확인되네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보신 것처럼 오늘 IT투톱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10만 전자를 찾았고요. SK하이닉스도 60만 닉스를 회복했습니다. 3% 넘게 올라갔고 8%대까지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끝났고요.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DB하이텍도 모두 다 강세,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이수페타시스입니다.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시장이 쉬어갈 때도 이쪽으로 수급이 몰렸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반도체 쪽이 주도주 역할을 찾으면서 오늘 이쪽에서는 선별적인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원 환율도 나왔는데요. 6원 정도 상승하면서 1,459원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3% 가까이 내려갔고요. 알테오젠도 소폭 쉬어가는 가운데 ABL바이오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1% 정도로 상승하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마 리서치나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증권주들은 오늘도 좀 다소 쉬어갔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9%가 넘게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미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가 됐죠. 오늘 조선주들 대표주 중심으로 일단은 오름세가 좀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쉬어갔고요. 기자재 쪽은 오늘도 꺾여 있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7%가 넘게 크게 오르면서 끝났고요. 반도체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유틸리티 쪽도 함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으로 끝났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삼성 SDI 그리고 SKC 정도가 상승부를 켜면서 끝났습니다. 삼양식품이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코스맥스 비롯해서 일부 소비주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주사 쪽에서도 SK 오늘 4%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종가 10만 600원 기록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거래량 2위 기록했고요. 파미셀도 오늘 크게 올랐죠. 10%가량의 상승세에 나타냈습니다. 한국전력과 이수화학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IT투톱과 함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파미셀처럼 새롭게 또 상위권에 올라온 종목들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한미반도체와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체크 가능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린광학, 또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42%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이뮨온시아 오늘도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 한국 BNC나 휴림로봇 등등의 종목들도 이름 올린 가운데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확실히 제약 바이오주가 눈에 띕니다. 그린광학과 에이벨바이오, 로켓헬스케어, 큐리오시스, 이뮨온시아, 알테오젠까지 제약 바이오주가 상단에 많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에코프로와 고영, 원익홀딩스 등등의 종목들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현황 확인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또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또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키 맞추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제약바이오가 동시에 그룹적 움직임을 기대하기에는 오늘 좀 어지러웠죠. 그 가운데 902선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따라서 앞으로의 전략적으로 있어서 어디가 좀 더 속도감 있을까에 대한 욕심도 갖게 되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이쯤에서 볼만한 섹터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민호 대표님께서 챙겨와 주신 내일장 공략 섹터는 조선. 근데 은근히 굉장히 많이 갖고 와주세요.
네, 조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이 주도업종 변화는 그렇게 네.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주도업종 변화가 크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1등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는 2등 외에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1, 2등 아니면 뭐 그 업종 전체로도 예. 1, 2등 이거 아니면 그렇게 성장성이나 어떻게 주도성을 갖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산업 전체로도 봤을 때 뭐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뭐 중국을 비롯해서 뭐 전 세계로 봤을 때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조선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지난주에 팩트시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주했었던 그 조선 수주량이 지금 아랫단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다. 이제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조선 기자재를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조선주가 보통 가면 따라가는 형태였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조선 기재주에 주목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 탑픽 종목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름하고 있을까요?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쪽 종목. 네, HD 그룹의 어떤 예. 후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크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특히 그 IMMO의 네. 그 이제 정책이 바뀌지는 않겠죠. 친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LNG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엔진을 바꿔준다던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서비스도 확실하게 되고 있고, 이 스크랩이라고 해서 뭐 이 부분 이제 선박의 그 수리보수 예.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그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 특히 이런 그 조선의 그 이제 선박의 그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조선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조선업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조선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이 산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이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부가가치는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몰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실제 신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다 수주했으니까 이 부분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이제 현대 마린 솔루션, HD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다 끝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신조가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가는 이제 기타의 기자재가 있습니다. 뭐 그 배 같은 경우는 뭐 거기 들어가는 이제 뭐 그 안전용구부터 예. 다른 것들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뭐 이 현대라는 HD라는 이 후광을 받아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성과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MRO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배경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이제 뭐 평형수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과가 좀 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만, 이에 따라서 또 이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성과도 올라가고 이익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조선 영역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뭐 이 반도체처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은 계속해서 봐야 한다라는 부분이겠네요. 그렇다면 HD 현대마린 솔루션에게 기대하는 현재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목표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 안전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이 일단 뭐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는 안전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2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안전하게 봤을 때 뭐 그렇게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이 조금 러프하니까 잘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주셨지만 HD 현대마린 엔진도 주셨고 예. HD 현대도 주셨습니다. 예. 예, 같이 좀 누려볼 수 있는 현재 구간도 유효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9월 달에 말씀드렸을 때 이미 제가 목표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좀 달성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서부터 더 높은 목표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부분 그 이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현금을 좀 가져가시면서 테마가 좀 바뀌었을 때 다른 쪽으로 옮겨가시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HD 현대에서 다른 지주 쪽으로요? 예,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여러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여러분 다양한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대표님께 더 전략 받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지금 봤을 때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간단하게 어떤 포인트 주세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겁이 많으냐, 용기 있느냐 예, 이건 것 같습니다. 맞네요. 사실 그 이제 용기 있는 사람만이 미인을 얻는 것처럼 또 이 시장은 사실 뭐 미수금이 많다, 신용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실제로 계속 투자금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공부를 같이 하시면서 네. 계속 투자 지속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여기서 지금 공포감을 느끼느냐 아니면 용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리 보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 저희와 함께 그렇다면 용기도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